안녕하세요, 이세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 중에 엎어진 물, 주워 담을 수 없다. 쏟아진 물,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제일 잘 쓰이는 게 뭔가 하면 이제 말 실수를 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말 실수한 거랑 물 엎질르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도저히 뭐 도로 어떻게 회복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모임을 갔는데, 이제 선후배가 이렇게 쭈루룩 다 이렇게 기수별로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근데 저희 후배 중에 그 회사에서 이제 부장에서 이제 임원이 몇 번 이제 안 되고 잘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그 후배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먼저 갔으니까 그 후배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었는데 저희보다 이제 선배가 이렇게 막 들어와서 막 반가우니까 막 이런 거, 야, 이번에 진급 되냐? 막 이런 거예요. 우린 막 기껏 이렇게 막 이렇게 따독따독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선배는 반갑다고 한 얘기고, 뭔가 이게 덕담이었지. 그게 뭐, 악의가 있어서 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말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남한테 상처 줄 수 있고, 남을 당황시킬 수 있는 게 말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말 실수를 줄이는 법. 우리가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은 어떻게 좀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이란 게 그렇잖아요. 나의 품격을 나타내는 거고 나를 나타내는 건데, 말을 실수를 하게 되면 나의 품격은 떨어지고 상대편은 그걸로 해서 상처를 받고, 정말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말실수라는 게. 제 아는 친구 중에는 어떤 애가 있나 하면 별명이 글쎄가 있어요. 글쎄. 무슨 말만 하면 글쎄라고 얘기해요. 이 친구들이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쟤는 무슨 말만 하면 시큰둥해하고 글쎄 글쎄 이러고 있다고. 이렇게 애가 명쾌하질 않아 이러면서 막 걔를 보고 이제 막 구박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실수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강의하려고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는 말실수 줄이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친구 같아요. 제가 이걸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을 할 때 일단 한 템포를 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혹시 말실수를 할까봐, 자기가 혹시 이제 이렇게 빈소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할까봐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탁 즉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별명이 글쎄일 정도로 우리한테 구박을 당하긴 했지만 실제로 말실수는 우리보다는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실수, 이제 말을 할 때 말실수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 그 친구가 하나 둘 얘기할 때마다 그 친구가 떠올라요. 첫 번째 뭔가 하면요, 남의 말 할 때 기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4가지는 뭔가 하면 말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려면 내가 어떨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냐, 그 4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남의 말 할 때의 기준. 남의 말을 전혀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딴 사람하고 이렇게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거나 몇 사람이 같이 얘기를 해도, 비즈니스로 얘기를 하거나 뭐 다른 그냥 재미있게 뭐 이렇게 뭐 친목을 도모하거나 그래도 자연스럽게 남의 얘기가 나오죠. 사실 남의 얘기를 아예 딴 사람 얘기 안 하겠어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갖고 가야지 말실수를 줄일 수 있나 하면,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고 치고 여기 있어서 들어도 된다, 내 얘기를 들어도 될 만한 내용이면 남의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들었을 때 곤란한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나의 기준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딱 세워놓으면 뭐 명확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있다고 치고 들어도 되나?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있어서 들으면 안 될 만한 그런 뒷담화를 하거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처럼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는 것도 같이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막 우리끼리 얘긴데, 아니면 뭐 이건 너만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아무것도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끼리 얘기 없고요. 다 밖으로 나돌고요. 너만 알고 있어? 이거는 저만 알고 있는 얘기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남이 몰라야 되는 내용 같은 경우, 그런 이제 뒷담화에 관련된 얘기, 그런 거는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피하거나 완전 입을 다물고 있거나
그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말은 이렇게 발이 달려서요. 이렇게 날개도 달리고 발도 달려있대요. 그래서 걸어도 가고 날아도 가고. 근데 그냥 가면 괜찮은데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왜곡되고 과장돼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자, 제3자의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들어도 괜찮아 라는 얘기만 한다. 그 기준으로 하는 거,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내가 허락할 때의 기준이에요. 내가 오케이 할 때의 기준. 뭐 이렇게 누가 부탁을 하거나 누가 뭘 해달라고 하거나 이랬을 때 그래 그렇게 할게. 뭐 내가 알아볼게. 오케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의 기준은 뭔가 하면 한 템포를 쉬는 거예요. 한 템포를. 즉답을 하지 않는 거죠. 즉흥적으로 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 말씀드린 친구 다시 소환하면 그 친구가 항상 그거예요. 누가 이거 좀 이렇게 좀 알아봐라. 이거 너 니네 남편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니? 뭐 이런. 글쎄. 그런데 그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더라고요. 왜 우리가 남한테 이렇게 막 근사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막 부탁을 이렇게 막 탁 오케이 하고 들어주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막 거절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뭐 도와주지 않는 사람 되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어지니까 이제 막 일단 오케이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일을 제대로 쳐내지 못하고 처리해주지 못하고 그럼 이제 나만 이제 실없는 사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거는 말실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 해준다고 했잖아. 또 된다고 했잖아. 그때 안 된다고 했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야. 왜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낭패를 만들어. 이런 원망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왜 그런 거를 아무 그런 거리낌 없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딱 받았을 때 그거 그래 내가 알아볼게. 이렇게 뭐 그냥 막 성의 없이 이게 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꼭 이걸 들어줘야 돼.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어기거나 이런 것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 굉장히 나쁜 경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막 다시 전화해서 너 지난번에 뭐 그거 부탁한 거 어떻게 했어? 라고 하면 깜빡 잊었다. 알아볼게. 이러고 또 안 알아봐주고. 그러다가 결국 지쳐갖고 쟤는 부탁을 안 들어주는구나. 그럼 딴 사람한테 부탁했어요. 일단 처리를 뭐 하면 어쨌든 뭐 나는 나 들어준다고 그랬는데 뭐 상황이 안 그렇게 됐네. 막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는 거. 제일 안 좋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일 안 좋은 스타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케이 남의 얘기 오케이 할 때는 항상 한 템포를 쉬고 즉답을 하지 않고 그게 반드시 내가 대답을 했을 경우에 꼭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들 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게 말실수를 줄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화가 날 때 기준이에요. 화날 때. 여러분들은 화날 때 어떻게 하세요? 보통 이제 화날 때 화가 나면 막 욱하는 성격들 있잖아요. 막 그래서 욱하게 되면 막 그냥 막 평소에 안 하던 얘기 막 하고 그런 얘기들이 다 뭐 좋은 얘기, 아주 온화한 얘기, 유익한 얘기 이렇게 하겠어요. 화가 났는데 정말 이렇게 상대한테 상처 주는 얘기, 막 화살을 쏘고 막 칼을 던지는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막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말로 상처를 입으면 무슨 이런 몸에 상처 입는 거는 뭐 이렇게 약 바르고 밴드 붙이고 뭐 이러면 낫지만 마음에 입은 상처는 시간이 가도 낫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평생을 가거나 이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 평생 가는 그 상처가 내가 저 사람한테 평생 가도록 상처를 주겠어 이렇게 결심한 얘기가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던진 말이 그 사람한테 이제 칼이 돼서 꽂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날 때 기준은 뭔가 말실수하지 않는 기준은 뭔가 하면 일단 화가 나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간단하죠. 일단 그 자리를 피한다.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잠깐 화장실 가서 이렇게 찬물에다 막 손 씻고 비누 막 성의 있게 막 거기에 붙여져 있는 대로 막 그 대장균 다 없애는 손 씻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손을 씻으면서 화를 가라앉힌 다음에 돌아와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회사에 있을 때 화가 나면 이렇게 이제 막 직원들한테 이제 뭐라고 막 하면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숫자를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열을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쳐다보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진짜 화났구나. 저 양반 진짜 화났구나. 숫자 센다. 막 이걸 알아요 직원들이.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숫자를 세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진짜 잠깐 화가 멈출 때까지 그냥 말을 안 하고 하지 말자. 이걸 기준으로 하세요. 그렇게 되면 아주 실수하는 일은 없죠. 막 이렇게 뱉어놓고 막 주워 담을 수도 없어가지고 막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상당히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화날 때 기준은 그렇게 하시고요. 자, 나머지 이제 짜잘한 기준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준.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말 실수할 수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 어떤 거 특히 이제 이게 프라이버시 침해에 걸리나 하면 안 좋아하나 하면 예전에는 이제 막 다 물어봐주고 그랬는데 이제 결혼하셨어요? 뭐 아기는 있어요? 뭐 이런 거 최고 금기어죠. 최고 금기어. 이제 이런 얘기들은 지금 너무 싱글들이 많고 이러니까 사실 잘못 물어봤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막 이혼한 사람한테 막 결혼하셨죠? 뭐 자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혼율도 높고 그다음에 결혼율도 낮고 출산율도 낮고 이렇기 때문에 뭐 결혼을 했느냐 뭐 어떻게 됐느냐 그런 그 가정사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술자리에서 기준이 있어요. 술자리에서 기준. 술자리에서 기준은 뭔가 하면 말을 하지 않는다예요. 화날 때랑 비슷한데 이건 좀 약간 다른 게 뭔가 하면요. 보통 이제 대화를 할 때 7대3 기준으로 말을 해라. 이제 이런 어떤 그 일반적인 기준들이 있어요. 왜 5대5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7대3이라고 내가 생각해야 5대5 정도가 된대요. 왜냐하면 나는 막 많이 말해놓고도 조금 말했다고 그렇게 느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고 내가 많이 들어준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이 들어주지 않은 거고 그게 이제 원래 나 본의로 이렇게 모든 그런 생각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저 사람 70% 말하고 나 30% 말해야지 라고 결심을 하면 거의 반반 된답니다. 그런데 술 마셨을 경우에 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막 기분이 좋아져서 막 떠드는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기분이 나빠져서 내가 이거 술 취해서 하는 얘기 아닌데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거 진짜 술 취해서 하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말실수의 거의 원조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술 취했을 때는 나는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내 얘기는 거의 하지 말아야지 라는 기준을 적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특히 직장 상사한테 술 마시면 용기 100배 해가지고 그동안에 그 불만 있었던 거 막 얘기하는 부하 직원 있어요. 직장 생활 오래 못하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죠? 100%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사회에서 성공합니다. 그러려면 술자리에서는 말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말을 조금만 하는 게 이기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주고요. 그리고 또 얄밉거나 내가 이제 안 좋아하는 사람 왜 같이 말만 하면 싸움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친척들 간에도 그런 친척이 있고 회사에서도 내가 이제 내가 영업팀장이면 마케팅팀장, 관리팀장 하고 싸움 나죠. 이제 같이 회의하고 이러면. 근데 그게 이제 유난히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먼저 그 회사에서의 경우 정말 말만 하면 싸우고 진짜 저 팀장 정말 박 팀장 정말 쟤 주는 거 저렇게 얄밉냐? 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하면 싸우게 된 사람들. 그런데 이제 같이 회의를 한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이제 박 팀장이 아니 영업팀에서 지금 그 자료가 늦게 넘어와서 우리 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잃는 거예요. 본부장한테. 그랬을 경우에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어디다 대고서 그렇게 말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감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준을 세워놓으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팩트만 얘기한다. 이걸로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몇 월 며칠까지 합의된 이거에 따라서 몇 월 며칠에 자료는 다 넘어갔습니다. 끝! 그럼 정말 팩트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라든지 그렇게 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당신 팀원들이나 똑바로 챙겨요.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싸움 나는 거죠. 딱 한마디만 해. 그리고 내 품격 떨어지는 거예요. 내 품격. 그래서 말하면 싸우게 되는 사람, 얄미운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팩트만 얘기한다. 비즈니스에서. 이거를 기준으로 갖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비즈니스가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그 씹씹구
신입식구들하고도 막 문제가 있고 막 이런 분들 막 상담해 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렇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도 이제 그런 친구가 왜 동창회 해도 유난히 쟤는 하여튼 주는 거 없이 미워 막 이런 친구들이 있고 말하면 막 거슬리고 집에 와서도 기분 나쁘고 아까 그 얘기 해줄 걸 막 이런 이제 친구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가 아닌 다른 관계의 사람들한테 그런 말하는 기준은 뭔가 하면 일단 밝게 기쁘게 인사하고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이걸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인사 힘은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말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말을 이렇게 하게 돼서 뭔가 이렇게 또 나를 거슬리고 이렇게 시비를 걸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러면은 딱 세 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건가 하면요. 글쎄요. 그런가요? 네.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그런가요? 네. 이것만 합니다. 아주 애매하게. 이게 또 저희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친구 소환됐어요. 글쎄요. 글쎄요 힘은 여러 가지로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싸움을 애초에 차단을 하는 거죠. 내가 말 실수, 저쪽은 실수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나에 상관할 바가 아니고 내가 실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의 기분 나쁜 말에 이게 탁 받아쳐서 반응하시지 마시고 글쎄요. 그래요? 네. 이것만 하시면 절대 내가 실수할 일은 없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세 가지만 하기에. 자, 오늘은 말실수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그 남의 말할 때, 제3자의 말을 할 때의 기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부탁을 허락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할 때, 오케이 할 때의 기준, 그 다음에 화가 났을 때의 기준, 그 다음에 나머지 좀 잘 자란 기준으로 타인의 그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술자리에서 말실수 안 하려면 기준, 그 다음에 내가 좀 안 좋아하는 사람, 싸움이 자잘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기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이제 이런 거에서 맞춰가지고 그 개개인이 이게 필요한 것들 이렇게 쏙쏙쏙 빼가지고 연습하셔서요. 말 잘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말 실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탁 품격이 높아지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